할리우드 스타들이 만족해야 할 나라가 한국 빼고 또 있나요? 게다가 중국 이후의 스케줄이면 무조건 만족할걸요. 국내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할리우드 스타들이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었죠. 데드풀과 울버린의 홍보를 위해 휴 잭맨과 라이언 레이놀즈, 그리고 감독인 숀 레비까지 방한하여 영화 홍보를 했었는데요. 한국을 잘 알고 있는 멋진 한국계 미국인 기획자 덕분에 중국 프로모션을 끝내고 바로 입국한 할리우드 스타들은 한국에서 엄청나게 특별한 경험을 하며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체 한국의 어떤 면이 할리우드 스타들을 사로잡았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스 모션 픽처스의 국제 마케팅팀 담당자 에밀리 김입니다.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아버지가 한국분이에요. 국적은 미국이지만 마음 한 곳에서는 늘 한국이 자리하고 있죠. 어렸을 때에는 미국 친구들과 다른 생김새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고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최근 몇 년 새 불어닥친 한류 바람 덕에 이제 제가 한국계라는 걸 어디에서나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한국어를 좀 가르쳐 주셔서 아주 유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정도인데 이렇게 다 성장한 지금 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제게 알려주신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리고 있어요. 어릴 때에는 완벽한 미국인이 되고 싶어 발버둥치기도 했었는데 자라고 보니 아버지께서 성견지명이 있으셨구나 싶거든요. 사실 영화 쪽으로 이직을 할 때에도 제가 최근 문화, 트렌드를 이끄는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점이 한모단단히 했습니다. 영역이 좀 다르기에 걱정을 했는데 제가 한국계라는 것 자체가 가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연차가 낮지만 이번 영화 프로모션도 제가 한국계이기에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었고요. 바로 데드풀과 울버린이라는 영화 프로모션이었는데요. 한국 분들도 뉴스로 다 접하셨죠? 어떻게 저런 것까지 생각했냐 할 정도로 기존에 안 하던 것들을 꽤 시도했는데 배우들도 감독분도 너무 만족해 주시고 한국은 항상 환상적이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성공적이었던 이번 프로모션을 기록해 둘 겸 또 한국 분들께 자랑도 할 겸 메일을 보내봅니다. 시작은 평범한 회의에서 시작되었어요. 우리 팀은 데드풀과 울버린 홍보를 위한 아시아 투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한국 프로모션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휴 잭맨이 벌써 6번째 한국을 방문하는 터라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했거든요. 에밀리, 이번에는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가 필요해. 휴 잭맨이 한국에 익숙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를 놀라게 해야 해. 그리고 동시에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영화가 제대로 각인되어야 하지. 한국인들은 눈이 높으니 한국인들 수준만 맞추면 중국은 비슷하게만 가면 돼. 우리 팀장 마이크가 말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휴 잭맨은 서울 홍보대사까지 했던 사람이고 한국에 대해 알 만큼 아는 사람인데 제가 대체 어떤 새로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홍보 일정들 중 기본적인 것을 빼고 참신하면서 한국의 특색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재미있고 흥미로울 것, 배우들도 만족할 것. 이 고민은 며칠 동안 이어졌어요. 그러다 우연히 SNS를 보다가 한 게시물을 발견했죠. 호주 출신의 여성 인플루언서 몬타나가 올린 영상이었어요. 세상에나 한국의 스포츠가 너무 재밌어요. 왜 아무도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죠? 금요일 밤에 잠실구장에 갔는데 쿵쾅쿵쾅거리는 소리마다 제 심장도 같이 터졌어요. 이걸 이제서야 알다니. 영상 속 몬타나는 한국 야구장의 열정적인 분위기와 맛있는 간식들을 즐기며 KBO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인이 밑에 달아놓은 댓글들도 흥미로웠죠. 한국 야구 경기는 저도 한국 여행 때 가본 적이 있어요. 솔직히 경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거의 먹다만 왔지만 제 생각엔 웬만한 식당보다 훨씬 훌륭해서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저 응원 소리는 대체 뭐죠? 락스타 공연인가요? 한국은 완전 다른 수준이네요. 저도 한국의 야구장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그 순간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 야구장이야. 틱톡을 찾아보니 한국 야구장 방문이 요새 인플루언서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재미있어 보였어요. 다음날 회의에서 저는 제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휴 잭맨과 라이언 레이놀즈를 한국 야구장에 데려가는 건 어떨까요? 최근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한국 야구장 체험이 트렌드예요. 그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면 엄청난 화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예상대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에밀리, 배우들이 야구를 잘 모르는데 그게 가능할까? 동료 제임스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야구장이 시끄럽고 혼잡하면 배우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동료 사라도 걱정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국 야구장은 그저 스포츠를 관람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의 문화적 경험이에요. 치어리더들의 화려한 공연, 관중들의 열정적인 응원, 맛있는 치킨과 맥주까지 있는 곳이라고요. 이 모든 것이 우리 배우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들에게는 배우들에 대한 친근감과 호감도를 확 올려 영화를 제대로 각인시킬 수 있겠죠. 제 열정적인 설명에 팀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에밀리 말이 맞아. 우리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해야 해. 그런데 배우들이 동의할까? 제가 먼저 쇼온 레비 감독님께 아이디어를 전달해 볼게요. 감독님이 좋아하시면 배우분들도 설득하기 쉬울 거예요. 다행히 감독님은 제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저도 한국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죠. 이번 기회에 가보면 좋겠는데요.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한 명이 하고 싶은 걸 고르면 나머지 2명이 따르는 형태로 해보기로 했는데 감독님이 우리의 의견을 따라 야구장을 골라줘서 우리는 순조롭게 한국 야구장 방문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현지팀과 연락을 시작했어요. 첫 통화부터 한국팀의 전문성에 놀랐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이미 우리의 요구사항을 예측하고 있었고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했어요. 에밀리 씨, 저희가 고척 스카이돔을 예약했습니다. 실내 구장이라 날씨 걱정 없이 편하게 관람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 좌석도 마련했습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고척 스카이돔이요? 잠실 구장은 어떤가요? 고척 스카이돔이 더 새롭고 현대적인 시설이에요. 그리고 이날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가 있는데 두 팀 다 인기가 많아서 분위기가 굉장할 거예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이번 프로모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한국팀의 꼼꼼함과 전문성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준비 과정에서 한국팀과 중국팀의 차이도 확연히 느낄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의사소통이 다소 어려웠고 즉각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반면 한국팀은 신속하고 정확했어요. 심지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챙겨주었죠. 에밀리 씨, 혹시 배우분들이 좋아하시는 간식이 있나요? 야구장에서 먹을 수 있는 한국식 치킨과 맥주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선호하는 맛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매운 걸 못 드신다거나 짠 건 싫다거나 하실 수 있으니 그런 것들도 알려주시면 좋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저는 감동했어요. 그리고 이번 한국 프로모션이 특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상하이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날 저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과연 우리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 배우들이 야구장 문화를 즐겨줄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이 될 거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팀의 능숙한 준비 덕분에 마음 한편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곧 전 세계가 주목할 특별한 순간이 시작되겠구나. 한국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바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제대로 짐을 내려놓을 틈도 없었어요. 피곤할 수 있는 스케줄이었지만 한국에 왔다는 것 자체로 이미 배우들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입국하자마자 거의 바로 야구장으로 향하는 거라 피곤해서 즐기지 못할까봐 좀 걱정됐거든요. 에밀리, 정말 기대돼요. 한국 야구장이 어떨지 궁금해요. 휴 잭맨이 말했어요. 라이언 레이놀즈도 동의했죠. 맞아요. 전 야구를 잘 모르지만 한국 문화는 항상 새롭고 흥미로워요. 차가 고척 스카이돔에 도착하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경기 시작 전인데도 구장 주변은 이미 팬들로 북적거렸거든요. 미국 못지않은 야구 열기에 모두 놀랐죠. 구장 안으로 들어서자 우리를 맞이한 건 더욱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관중석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치어리더들이 열정적인 공연을 펼치고 있었죠. 이거 엄청난데요? 휴직맨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한국인들은 무슨 일이든 열정을 내뿜는 것 같아요. 이래서 제가 한국을 좋아하죠. 이 야구장 일정 아주 좋은데요? 우리의 특별 좌석으로 안내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어요.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상하이보다 훨씬 괜찮은 프로모션이 될 거라는 확신이 첫날부터 들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순간은 생생합니다. 사실 저도 한국 야구장은 처음이었는데 구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던 순간은 정말 짜릿했어요.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응원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에밀리, 휴 잭맨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해요. 마치 콘서트장에 온 것 같아요. 라이언도 동의했어요.
제 애플워치에 계속 주변 소리가 크다고 뜨네요.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에 갔을 때 느꼈던 수준이에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안도감과 함께 뿌듯함을 느꼈어요.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경기가 진행될수록 배우들은 점점 더 흥미를 보였어요. 그들은 주변 관중들의 열정적인 응원을 따라하려고 노력했고, 심지어 응원가도 따라 부르려고 했죠. 에밀리, 저 응원가 가사가 뭔가요? 휴 잭맨이 물었어요. 잠시만요, 제가 알아볼게요. 저는 재빨리 한국 스태프에게 물어봤고 곧 영어로 번역된 가사를 받았어요. 휴와 라이언은 그 가사를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와, 이거 정말 재미있네요. 한번 따라 불러볼게요. 그들이 서툰 발음으로 응원가를 따라 부르는 모습은 정말 귀여웠어요. 주변 관중들도 그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며 격려해 주었죠. 경기 중간에 전광판에 우리 일행이 비쳤을 때 관중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휴와 라이언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구장은 다시 한번 환호성으로 가득 찼죠. 에밀리, 이건 정말 대단해요. 손 레비 감독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장소를 고른 게 맞긴 한데 당신이 제안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씀에 저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남은 한국 일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휴잭맨에게 물었어요. 어떠세요? 한국 야구장 경험이? 그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에밀리. 이건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문화적 경험이죠. 제가 6번이나 한국에 왔는데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다니 정말 아쉬워요. 라이언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전 야구를 잘 모르지만 이 분위기는 정말 대단해요. 한국 팬들의 열정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야구장에서의 흥분이 채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다음 일정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스타트를 이렇게 잘 끄는 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 기분 좋음이 이후에 공식 기자간담회 분위기로 이어져서 레드카펫 행사에서도 팬서비스가 엄청났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영화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게 상승하는 것이 체감됐어요. 한국 일정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 세계 프로모션 중 가장 성공적인 프로모션이었다는 것이 느껴졌죠. 야구장 말고도 예능 프로그램 녹화, K-팝 프로그램의 깜짝 MC, 워터밤 페스티벌 참가까지 정말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요. 모든 일정에서 한국을 만끽해주는 모습에서 저는 제게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자부심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 한국의 어떤 것이 가장 좋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스타들의 프로모션에도 참고를 할 테니까요. 하나같이 입을 모아 야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라이언 레이놀즈가 다가왔어요. 에밀리,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캐나다 출신이라 야구는 평생 2번 봤는데 한 번인 뉴욕 양키스 경기고 두 번째가 어제 경기였어요. 그런데 이 두 경험은 정말 달랐어요. 어떤 점이 가장 달랐나요?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한국은 이게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축제에 참여한 느낌이었어요. 관중들의 열정, 응원 문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승패는 크게 중요한 느낌이 아니었죠. 정말 특별했어요. 라이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제 아이디어가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다니 정말 기뻤거든요. 휴 잭맨 역시 자신이 한국에 6번이나 왔는데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그들에게 고마워요. 아니, 한국분들께 제일 고맙겠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미국으로 돌아와서 성과를 보고하고 잠시 휴식을 가졌습니다. 하루 휴가 후 다시 출근을 했는데 팀장님이 절 부르더라고요. 에밀리,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인가요? 마이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번 프로모션의 성공을 본사에 보고했어요. 그들도 매우 만족해 하더라고요. 특히 당신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쁘네요. 마이크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에밀리, 당신은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증명했어요. 본사에서는 당신에게 더 큰 역할을 맡기고 싶어 해요. 다음 프로모션에서는 아시아 담당 총괄 책임을 맡아서 한번 일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제가 한국계라는 것이 한때는 지우고 싶은 일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한국계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고 한국의 모든 분들이 제 아이디어를 너무나 잘 호응해줘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얻었네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준 한국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앞으로도 한국과 연이 닿을 때마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한국분들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프로모션한 이번 데드풀과 울버린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화 홍보로 또 한국을 찾아가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여름날 보내세요. 한국은 치안이 좋다며 내가 속은 건가? 여기 한 이탈리아 여성이 무릎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한국인들을 향해 적대감 가득한 눈빛을 날리며 자신의 지갑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데요.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치안이 좋은 나라,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경찰로 일하고 있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얼마 전 휴가차 한국을 찾았어요. 제 친한 친구가 한국 남성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친구도 아이도 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친한 친구지만 한국이 워낙 멀다 보니 쉽게 갈 수 없었는데 아이가 벌써 3살이라니 너무 오랫동안 못 본 것이 슬퍼서 큰맘 먹고 한국으로 가보기로 했죠. 친구를 볼 생각에 몹시 들떠있긴 했지만 사실 전 한국에 대해 아는 건 잘 없었어요. 제게 있어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우선 김민재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예요. 그 영화는 제 인생 영화이긴 합니다. 누구에게나 추천하는 명작이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어진다거나 한국이 궁금해지진 않았거든요. 인도의 발리우드 영화를 좋아한다고 꼭 인도에 가고 싶은 건 아니듯 한국 영화 몇 편은 인상 깊었지만 한국에 대해 호감도를 올릴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친구의 결혼 소식을 들을 때에도 머릿속에 물음표부터 떠올랐던 것이 사실이에요. 왜 하필 한국인이야? 라는 의문이 가득했죠. 그래도 친구의 선택이니 응원해줬고 다행히도 친구 남편은 몹시 자상하고 성실해서 참 결혼 잘했다 싶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감정은 오기 전까지 딱 중간이었습니다. 호감도, 비호감도 아닌 무관심에 가까운 태도요. 그냥 외국의 수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친구와 연락을 할 때면 남편 자랑, 한국 자랑을 많이 했는데 살고 있는 나라니 좋게 이야기하겠지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여행을 앞두고 나니 좀 달라지더라고요. 막상 간다고 하니 점점 설레는 거예요. 저는 어느새 친구가 추천해준 한국의 명소에 더해 가보고 싶은 곳들도 찾고 먹어보고 싶은 음식들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의 첫 인상은 아주 쾌적하고 안전하다였어요. 친구 말 그대로더라고요. 말로 들을 땐 와닿지가 않았는데 직접 와서 보니 왜 한국에 와서 친구가 이렇게 만족해했는지 대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제일 만족해했던 게 바로 치안이었거든요. 이탈리아에 비해 돌아다니기도 너무 편하고 안전하다고요. 이탈리아로 올 생각은 없어? 라는 제 질문에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딱 잘라 말하나 싶어 서운한 것도 있었는데요. 와서 보니 남편이 정말 자상하게 챙겨주는 데다가 한국의 아파트는 제가 이제까지 보지 못한 신세계여서 그래, 이런 환경이면 굳이 이탈리아로 다시 갈 생각은 안 하겠네 싶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도착한 첫날, 친구네가 인천공항으로 절 픽업하러 와줬거든요. 친구네 집에서 일주일가량 머무르고 이후로 호텔에서 지내며 제가 혼자 관광을 하는 일정이라서요. 그런데 친구가 사는 동네로 향하면서 저보고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사는 곳에 가면 어지러울 수도 있다나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얘가 참 실없는 장난을 치네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약 30분 후 외계 행성에 도착한 지구인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제가 온다는 이야기에 첫날 좋은 한식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기대하라고 했거든요. 롯데월드타워라는 곳에 있다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따라갔는데 건물을 보고서는 저도 모르게 믿을 수 없다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거기에 사람도 산다면서요? 제가 이건 몇 층인지 셀 수도 없겠다고 하니 옆에서 친구 남편이 123층인가 그럴걸요? 라고 하는데 정말 어지러지하더라고요. 첫날부터 이렇게 어지럽다니 이탈리아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농담을 하며 깔깔댔는데 한국에서 했던 여러 경험들 중 이건 정말 세 발의 피에 불과했습니다. 친구네 집은 잠실이라는 곳에 있는 신축 아파트였는데요. 세상에 고개를 완전 뒤로 꺾어버려야 건물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건물에 사는 것도 신기했는데 특히 신기했던 건 엘리베이터예요. 이탈리아엔 그렇게 높은 집이 없거든요. 끽해봤자 4층 집이고 한국같이 최첨단 엘리베이터는 가정집에서 만날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탈리아는 엘리베이터가 정말 오래되고 좁은 건 물론이고 찌린내도 좀 나고요.
문도 직접 밀어서 닫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심하게 덜컹거려서 다들 이용을 잘 하질 않아요. 무거운 물건이 있더라도 그냥 계단으로 이동하죠. 추락해서 죽는 것보단 힘을 좀 쓰는 게 낫잖아요. 제 여행 가방에 친구와 남편 그리고 아기 선물까지 짐이 한가득인데 이거 나르려면 고생 꽤나 하겠네 하고 속으로 걱정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로 한 번에 친구가 사는 17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정말 쇼크를 받았어요. 그리고 친구 집에서 머무르며 지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이 쇼크는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쇼크를 많이 받았는데 살아있다니 그것도 참 용하네요. 따뜻하고 매끄러운 바닥과 맨발의 만남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생전 처음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도착하는 로켓 배송. 그리고 다채롭고 빠른 배달 음식까지. 음식점에서 음식도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나 싶은 그런 속도라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주문하고 15분쯤 되면 왜 안 나오지? 를 외치게 되더라고요. 친구가 제게 이탈리아가 거북이면 한국은 제특이야. 나는 이제 이탈리아 가면 답답해서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10분 갔죠. 일주일간 한국 완벽 적응을 마치고 나서 그런가 이후로 호텔에서 지내며 혼자 관광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친구가 아기를 돌봐야 해서 모든 일정에 함께하기는 어려운데 괜찮겠냐며 제 걱정을 엄청 했고 친구 남편은 연락하면 자기가 최대한 픽업을 해줄 테니 연락하라고 했지만 집에 가서 애나 돌보라고 했어요. 일주일 남짓한 짧은 경험이었지만 한국은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감탄하던 대로 정말 안전하고 돌아다니기 좋은 나라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거든요. 그리고 여행을 왔다면 대중교통도 이용해봐야 제맛 아니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제 한국 탐험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직업병인지 자꾸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사람들의 안전이었습니다. 여행 와서 뭐 그런 걸 체크하나 싶으실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경찰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위험한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일단 흥미로웠던 건 지하철이었어요. 이탈리아도 한국처럼 출퇴근 시간에는 지옥철이 되는데요. 한국과 달리 이탈리아 지하철은 에어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채취와 땀 냄새가 섞여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정말 쾌적한 온도를 자랑하더라고요. 냄새도 없고요.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차이는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질서정연하고 차분한 사람들이더군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탈 때면 엄청난 인파가 몰려오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알아서 줄을 서고 차례로 움직였죠. 그리고 혼잡해지지 않게 정리해주는 분들도 계셨고요. 다들 피곤한 얼굴이지만 묵묵히 수신호에 따라 줄을 서서 차례로 움직이는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몹시 놀라웠습니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은 보통 사람들끼리 뒤엉켜 팔꿈치로 찍고 밀치고 난리거든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의 이런 모습들을 좀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절로 들더군요. 그리고 소매치기가 없으니 쇼핑하기도 너무 좋았어요. 이탈리아에서 보통 소매치기들이 관광객을 노린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현지인도 털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게 물건을 고르고 입어볼 수 있다니 진짜 감동이었어요. 옷을 갈아입는데 탈의실에 들어갈 때 가방을 잠깐 직원 근처에 두고 갔다 올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얼마나 될까요? 친구 말로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놀랍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촌스럽게 티내지 마 라고 했는데 저는 티를 팍팍 내고 다녔네요. 외국인이니 한국분들이 저의 이런 반응들은 충분히 이해해 주겠죠? 이렇게 한국을 즐기는 동안 제가 꽤 한국을 잘 파악했다고 생각했고 행동 반경을 조금씩 넓혔습니다. 지하철 이용이 익숙해지니 가보고 싶은 곳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더현대서울이라는 곳을 가보고 싶어졌어요. 제가 머무르는 잠실 쪽 호텔과는 거리가 좀 있지만 대중교통으로 충분히 갈만해서 별 걱정 없이 나섰죠. 여기에 한국에 인기 있는 음식들이 몰려있다고 해서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인이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고요. 저는 이날 완전 폭주를 했습니다. 쇼핑도 폭주, 그리고 술도 폭주를 했어요. 갑자기 술이 등장하니 당황하실 것 같아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쇼핑을 한참 하고 나니 배가 고픈 거예요. 중간중간 간식들을 꽤 먹었는데도요. 그래서 검색을 하는데 막걸리와 전을 같이 파는 가게가 여의도에 있더라고요. 친구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 기름을 사용한 음식은 무조건 맛있다고 하길래 가보자 싶었죠.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으니 더 좋았고요. 친구가 막걸리는 너무 많이 마시지 마. 한 번에 훅 갈 수 있어. 라고 경고를 줬지만
기분도 좋고 제가 평소에 주량이 좀 되는 편이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졌죠. 정말 훅 간 거예요. 옆 테이블 사람들이 혼자 먹는 제게 말을 붙이더니 사이다를 타먹어보라고 알려줬거든요. 한국 술인데 한국인들의 방법을 따라야지 싶어 마셔보니 정말 꿀떡꿀떡 잘도 넘어가더라고요. 고소한 전, 매콤한 김치, 칼칼한 국물, 그리고 시원한 막걸리. 난 전생에 한국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즐거웠던 저는 어느샌가 꽤 취해 있었습니다. 음식점 주인분을 비롯해 사방팔방에서 걱정을 하는데 괜찮다며 가게를 나섰어요. 친구 찬스를 쓸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이날따라 친구 남편이 회식이어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배차는 잘 되지 않고 택시가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여의도의 평일 밤은 꽤나 어둡고 사람도 그리 많지 않더군요. 저는 속으로 불안감이 슬슬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탈리아처럼 소매치기가 있다거나 집시들이 돌아다녀서 밤에 엄청난 위협이 되지는 않는단 건 잘 알고 있었지만 낯선 나라이고 언어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씩 무서워졌습니다. 우선 지하철역으로 뛰어갔어요. 회식 자리에서 일어나 지하철역에 도착하니 지하철은 거의 다 끊기고 막차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나홀로 지하철역이라니 이탈리아였다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역에는 여행객들만 눈여겨보는 조직들이 있어서 일부러 소란을 피우고 시선을 빼앗은 다음 소매치기를 하는 조직화된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거든요.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아예 없진 않았지만 저는 완전 이방인이고 말도 안 통하는데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니 갑자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친구네 부부와 함께 한국의 밤을 경험하긴 했지만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까지 돌아다니진 않았으니까요. 지하철이 어서 오기만을 기다리며 혹시 저에게 시비를 거는 취객이나 노숙자들이 있을까봐 잔뜩 웅크린 채 발을 구르고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지하철 막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맙소사 급하게 타려다가 그만 구두의 굽이 틈새에 끼며 지하철 안으로 시원하게 미끄러지고 말았죠. 더 최악은 이렇게 넘어지면서 가방 속 물건이 다 엎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갑, 에어팟, 아이패드, 제 화장품들까지. 다른 건 몰라도 지갑과 값비싼 에어팟, 아이패드는 챙겨야 하는데 너무 멀리 날아가 버려 저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인이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분명 나쁜 사람도 있을 테니 빨리 물건들을 챙기지 못하면 사람들이 모두 가져가 버리고 말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피가 흐르는 무릎을 살필 새도 없이 절뚝거리며 지갑을 향해 몸을 날렸죠. 그때 지하철 안에 한국인들이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아, 그래 한국의 치안이 좋다는 것도 다 낮 시간 이야기구나. 밤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술 냄새 나는 외국인 여성이 강도 대상이 되는 건 이탈리아나 한국이나 똑같구나. 공포감과 두려움에 눈물이 나려는데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괜찮으세요? 한국인들이 달려와 제 물건들을 챙겨 제게 내민 것입니다. 심지어 그냥 주워준 것도 아니고 먼지를 털어주면서요. 어떤 친절한 아주머니께서는 자기 가방 안에 있는 물티슈를 꺼내 흐르는 피를 닦으라고도 했죠. 젊은 직장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은 제게 영어로 걸을 수 있겠냐고, 도움이 필요하진 않냐고 물어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탈리아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는데요. 누가 봐도 외국인인 여성이 술 냄새를 풍기며 넘어져 가방 속 지갑과 값나가는 물건들이 쏟아졌다면 아마 제 신발까지 벗겨가지 않았을까 싶었죠. 한국인들을 잠깐이나마 의심했던 것이 너무 미안해져서 제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어떤 친절한 남성분이 제게 어디까지 가냐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제가 내릴 역을 이야기하니 좀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뭔가 열심히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전했죠. 지하철이 항상 노선 끝에서 끝까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막차 같은 경우는 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있다고요. 즉, 제가 탄 이 지하철은 제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끊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맙소사, 친구네가 데리러 올 수도 없는데 지하철이 집 앞까지 안 간다니. 버스를 타볼까 했는데 그건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나마 익숙해진 잠실 쪽 버스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동네에서 밤 12시에 버스를 혼자 타고 집까지 가는 건 너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을 보니 친구는 이미 아이를 재우고 잠들었을 시간이라
연락을 하는 건 너무 민폐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일단 혼자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경찰을 불러야 하나? 한국 경찰은 이런 일도 처리해 줄까? 어떻게 하지? 초조함에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씻는데 어떤 한국인 부부가 저를 툭툭 쳤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묵는 호텔이 어디냐고 하더라고요. 호텔 이름을 알려주니 자신들을 따라 내리라고 했습니다. 야근을 하고 지금 집에 가는 길이고 이상한 사람들 아니라는 약간의 농담조로 말을 건네면서요. 그들의 친절한 미소와 위트 있는 농담에 두려움이 약간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부부를 따라 내렸는데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인도해 주었죠. 그리고 5정거장 후 내려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면 호텔이 나올 것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혹시 어두워서 길을 모르겠으면 이 번호로 전화를 하라고 전화번호도 알려주었죠. 호텔에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안도가 되며 감사하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 부부가 다시 돌아가질 않고 계속 제 옆에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괜찮다며 늦은 시간인데 집에 돌아가시라고 했더니 낯선 나라에서 당황했을 테니 버스를 맞게 타는 것까지는 봐야 안심이 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전광판을 확인하더니 정확히 3분 후 이 버스가 올 테니 얼마 안 남았다며 괜찮다고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3분 후 버스가 정확히 왔고 저는 버스를 타다 기절할 뻔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끝까지 친절한 모습 때문이었는데요. 제게 조건 없이 친절을 베푼 그 부부는 버스기사분께 제가 어느 정류장에서 내려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혹시 못 내리면 내리게 해달라고 당부하더라고요. 그리고 환한 미소와 함께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호텔이 보이니 그제서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날 무슨 마가 끼었는지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쇼핑백들을 양손에 가득 들고 뛰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제 옷을 붙잡는 거예요. 안심했다가 놀라면 더 크게 놀라는 거 아시죠? 진짜 기절하게 소리를 질렀는데 뒤를 돌아보니 웬 남성분이 머쓱하게 제 지갑을 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 멀뚱멀뚱 바라보는데 휴대폰을 들더니 번역 앱으로 제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제가 뛰어가는데 지갑을 흘려서 주워줬다고요. 평일 자정이 가까워오는 시각, 본인들도 피곤한 시간에 이런 친절과 배려를 베풀 수 있는 민족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한국인들을 두고 잠깐이나마 의심을 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와 전화번호를 받았던 여자분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다고 말하니 돌아온 대답이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꼭 자기들 부부가 아니라 한국인들 중 누구라도 저처럼 곤란에 처한 외국인을 보았으면 친절하게 도와줄 것이라고요. 그때 나서지 않은 사람들은 언어의 장벽 때문일 수 있는데 자기가 다행히 영어를 좀 잘해서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감사를 표할 필요는 없고 한국에서 재미있게 즐기고 또 여행 오라고 하시더군요. 나중에 이 일을 이탈리아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전달하니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탈리아였으면 이미 지하철에서 넘어져 지갑이며 에어팟, 아이패드가 저 멀리 날아갔을 때 못 찾는다고 생각해야 하고 술 냄새 풍기는 외국인이라면 더 험한 일도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사실 전 이제까지 한국, 일본, 중국인을 구분하지도 못할 정도로 한국에 무지했던 사람인데요.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인들의 수준과 도덕성에 큰 감명을 받아 제가 겪은 일을 통해 이렇게 친절한 한국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 친구의 힘을 빌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또 놀러 올게요. 한국. 오늘은 할리우드 스타의 성공적인 방안 뒤에 숨겨진 한국계 미국인 마케팅 담당자의 숨은 노력에 대한 이야기와 이탈리아 여성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놀라운 치안과 친절한 한국인에 감동한 이야기, 이렇게 2가지 이야기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